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택연금액은 2022년도 주택연금액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사금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고금리죠. 올해 대출을 받는다면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내년에 대출 받는다면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과연 이랬을 때 여러분은 올해 받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받을까요? 물론 정답은 그거죠. 언제 받으나 나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고금리라서 받으면 안 되고 받더라도 아주 적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현명하겠죠. 2022년도 하반기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므로 주택연금을 미리 가입하면 유리하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유리한 걸까요? 종신형, 정액형 주택연금액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1억 원일 때 65세 기준이 되겠습니다. 9천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3억 원일 때 2만 6천 원, 5억 원일 때 4만 4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7억 원일 때 6만 2천 원, 그리고 9억 원일 때 7만 9천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5억 원일 때 4만 4천 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것을 24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1267만 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대비 2022년도에 가입했다면 1267만 원의 이익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유리한 것일까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2022년도 주택 가격 아파트입니다. 전국적으로 3.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주택연금액의 하락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주택가격 1억 원일 때 매월 17,000원, 3억 원일 때 49,000원, 5억 원일 때 82,000원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4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5억 원 주택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374만 원 정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2,374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려면 2022년도에 가입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유리한 것일까요? 자, 이번에는요, 주택연금액 말고 부담해야 되는 이자, 월복리 이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코픽스 금리 현재 3.8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상금리 0.85%, 그 다음에 연보증료 0.75% 합치니까 그 월복리로 해서 5.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D 금리는요, 5.44%가 되겠습니다. 코픽스 금리는요,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2.86%가 상승했습니다. CD 금리도 2.74%나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가격 5억 원일 때 추가적으로 24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이자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픽스 금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무려 3억 8,717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추가 이자 부담액입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2,372만 원 더 받으려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장수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34년간 추가 이자 부담액은요, 무려 9억 5,793만 원이 됩니다. 소탐 대실이 바로 이것이죠. 3,346만 원 더 받으려다가 그보다 30배의 이자를 더 물어야 됩니다. 정말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택연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수할수록 최악의 연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때문이죠. 그래서 가입 기간 중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정말로 이것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은 개미 지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니, 그리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빨리 가입하세요. 이것이 바로 개미 지옥 아니겠습니까? 왜 주택연금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월복리 이자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복리의 마술 때문입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주택연금 가입을 해지하고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요, 주택으로부터 임대소득을 창출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임대 차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각 차익으로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에 살고 있고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액이 매월 130만 원밖에 안 돼 가지고요. 주택연금을 통해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했는데 저랑 상담하고 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그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억 원의 임대를 줬죠. 그리고 나서 부부는 평택으로 이사를 갔고요. 평택에서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차액 4억 원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은 평생 잃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부는 평택으로 이사 가서 국민연금 매월 130만 원, 보증금 4억 원에서 25년 동안 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139만 원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매월 269만 원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임대보증금이 인상됐을 때는 추가의 노후 생활비를 향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만약에 4억 원을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전세보증금 차익으로 매년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매년 8% 투자한다면요, 미술품 렌탈 투자 등을 했을 때는 기대 수익이 매년 8% 가능합니다. 그러면 4억 원의 원금은 남아 있고요. 매월 267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국민연금 포함해서 매월 397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노후생활비가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개미 지옥에서 벗어나서 효율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